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슈입니다. S&P 500은 엘리엇 파동에서 이렇게 C 파동을 만든 뒤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움직임을 산타랠리로 지칭한다면 오히려 저는 랠리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최근 랠리를 건전하지 않은 랠리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상승의 형태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정말 브로드 베이스로 빅테크를 시작으로 해서 소형주까지 두루두루 전부 다 상승을 강력하게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상승 랠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진 특별히 상승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간의 랠리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빅테크들의 이러한 랠리에 비하면은 이것은 랠리가 아니라 그냥 상승한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랠리 덕분에 저도 아마존이나 구글을 통해서 덕을 보았지만, 그 수익을 지키려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오르면 되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건전한 랠리가 아니라는 것은 상승한 이유가 펀더멘탈의 근거에서 상승한 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빅테크의 경우는 fly to the safety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매크로의 상황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빅테크로 피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은 내부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CTA로 제가 저희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는 사전적으로 공유를 드린 것처럼 이제 CTA는 더 이상 매수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CTA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매매 알고리즘인데요. 12월 달 시작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페이스로 S&P 500을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 또한 이렇게 11월 달에 가파른 랠리를 펼쳐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랠리는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CTA는 매수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모멘텀 추종하는 세력인 만큼 특정 기준을 시작으로 해서 CTA는 이렇게 전부 다 매도를 할 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S&P 500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396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CTA는 보유했던 물량들을 전부 다 매도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S&P 500의 주가가 4396으로 가지 않는다면 매수 또는 매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홀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바이백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현황으로 다음 주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백을 하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From Re-acceleration to Deceleration 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게다가 12월 8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니 12월 8일부터는 바이백이 끊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은 2023년은 세 번째로 바이백이 많이 잡힌 해였고, 특히나 11월 달에 바이백이 많이 잡혔었는데 그 바이백이 이제 35%어치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 또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유동성 부분입니다. 유동성의 현황을 보시면은 최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파게 오른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연말의 다드럼에 따라서 리테일 셀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올해의 수익을 확정 짓고자 아마존과 구글을 전량 매도했던 것처럼 글로벌 머니 마켓 펀드의 에셋 가치가 이렇게 8.3 트릴리언 달러로 굉장히 높아졌고요.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익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tax loss harvesting까지 잡히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식 매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또한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내부자 정보를 계속 전달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해석과 함께 텔레그램 또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전달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경우는 여기 11월 30일까지만 반값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나 분석을 받거나
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바로 11월 달의 CPI 수치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12월 달의 CPI 수치인데요. 이것만을 바라봤을 때 12월 달의 CPI가 큰 폭으로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월의 CPI 결과는 2014년 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정황만을 본다면은 이제 머지않아 물가가 12월 달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대목에서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유가 외에는 딱히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유가의 사항을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달의 CPI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 3개월어치 이후의 데이터들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며 언제 큰 폭으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월가에서의 전망치가 바뀐다면 바로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유 재고량과 WTI의 상관관계입니다. 하얀색이 원유 재고량이고 파란 색깔이 바로 WTI로 저희들이 흔히 아는 유가인데요. 최근 들어서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WTI는 93달러에서 하락해서 어느새 75달러까지 와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재고량의 흐름을 앞으로 올바르게 예측을 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원유 재고량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나는데요. 제가 수요 부분은 이미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전부 다 리서치를 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오늘은 공급 쪽을 위주로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급하면은 사우디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우디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감산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작년 11월달 대비해서 수출량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8월 말까지 너무 감산을 많이 한 탓에 감산의 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1밀리언 배럴이라는 감산 약속을 착실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말을 안 듣는 곳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작년 대비해서 3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감산하기는커녕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증산을 하면서 사우디의 노력을 무마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수요가 문제가 아닌 공급 쪽에서 예상 외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강한 백워데이션으로 잡혔던 흐름은 어느새 이렇게 약해졌고 컨텐고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그에 따라서 유가는 75달러까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적어도 정제 마진을 보면은 하락했다가 가파르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것은 원유가 가솔린이나 증유 그리고 항공료로 정제됨에 있어서 수요가 여전히 나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수요가 나쁘지 않다면 남은 것은 11월 30일날 있을 오펙 회의뿐입니다. 오펙 회의에서 사우디와 다른 오펙 국가들이 합심해서 감산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급량이 더 줄어들고 그 와중에 수요는 여전히 나쁘지 않으니 백워데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가는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원유는 이미 반영될 만큼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오펙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다시 유가는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 CPI 수치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원유 펀더멘탈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